자, 이번에는 이제 수식 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엑셀을 하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수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엑셀의 궁극적인 사용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수식 개론을 하기 전에 이제 엑셀과의 약속에 좀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의 약속에서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엑셀은 수식은 이퀄로 시작을 한다. 앞에서도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엑셀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오른쪽 키패드 숫자만 입력되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만 입력되는 부분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키패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키패드에는 이퀄이 없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도 수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합이 돼서 수식으로 어차피 플러스가 없어지고 눈으로 붙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셔도 수식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제 이퀄이 붙기 때문에 뭐 이퀄로 시작을 한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문자는 또는 날짜 시간은 직접 입력할 땐 반드시 큰 따옴표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셀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괜찮은데요. 문자가. 근데 수식으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큰 따옴표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걸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자를 수식에 입력할 때는 직접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에다. 참고로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2018 2월 4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게 빼기가 적용이 돼서요. 2018-6이 돼서 201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날짜를 입력할 때도 보통 이제 큰 따옴표를 직접 할 때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는 큰 따옴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에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아실 것은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차후에 이것을 연산식에 참여할 때 보시는 것처럼 숫자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쳐도 에러는 나지 않지만 이것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문자로 취급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다룰 때의 형식이 다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문자의 큰 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뭐 네임이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조금만 옮길까요? 옆으로.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능한 한 피연산자나 함수의 인수에는 값보다는 셀 참조 주소를 사용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셀 참조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쓸게요. 예. 자, 셀 참조 주소를 사용하면 복사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있는 단가하고요. 지금 판매 수량을 서로 곱하려고 합니다. 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곱하는 방법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는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않고요. 직접 값으로 쓰는 거죠. 25000 곱하기 5 이렇게 해도 물론 결과는 나오고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는 곱하기 마우스로 방향키로 하든지 찍어주시면은 셀 주소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는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를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고요. 양쪽 사이드에 나오면 연산을 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연산자라 그렇게 명칭을 부를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말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피연산자에 뭘 사용했다? 값을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연산식에는 저는 연산식과 함수로 나눠봤는데요. 뭐 구분은 없습니다. 연산식하고 함수는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자격증을 위해서 구분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산술 연산자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가 이제 아스테리크 별이고 나누기는 슬래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꺽쇠는 승수 연산자고요. 참고로 실기는 안 나오지만 이 꺽쇠 4 하면은 2의 4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을 4번 곱하니까 16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퍼센트라는 연산자는 액세스에서는 이 퍼센트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엑셀만 쓰는데 액세스까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써봤어요. 그러니까 는하고 5%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누기 100. 그러니까 퍼센트를 써서 나누기 100을 처리하나 수식에서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냥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는 수식이죠. 이렇게요. 이거나 결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뭐 백분율을 직접 입력할 때는 뭐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써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결과는 반드시 숫자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의 결과는 숫자고 P 연산자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나 숫자 형태의 문자만 가능하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참 진짜 제가 강조를 뭐 5000번을 해도 그만큼 중요한 연산자죠. 이상, 크다 또는 초과, 이하, 작다, 미만, 같다, 같지 않다, 뭐 제외하다, 아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true, false의 형태의 논리값으로, 그죠? 논리값이라고 하지 말고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피해 연산자는 반드시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문자 결합 연산자는 이제 앰퍼샌드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나 또는 숫자와 숫자, 문자와 숫자를 결합을 하는 거죠. 결과는 문자의 형태다. 그리고 참조 연산자에서는 이제 3개가 있는데 저희는 실기 때는 요거만 사용을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사용을 안 하는데 이제 검산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검산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이 참조 연산자는 주로 일반 내장 수식에는 안 쓰고요. 일반 수식에는 안 쓰고 주로 함수와 이제 배열 수식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다. 좀 아시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공부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뭐 자격증을 위해서는 뭐 함수를 해야만 합격을 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만 위에 배운 연산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이제 용도와 인수의 쓰임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는 마찬가지로요. 함수도 이퀄로 시작을 하고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가로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 안에다가 인수가 하나 있어요. 한 개, 두 개 이상일 때는 이제 쉼표로 구분을 해가지고 나열을 하는 게 함수의 가로를 치지 않으면 인수가 동쳐도 될 것 같고요. 함자를 구분하지 않죠. 방법은 첫째, 함수의 용도를 좀 파악을 하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에 넣는 인수들의 쓰임새나 인수의 형식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의